오늘 부도가 난다. 걱정과 근심으로 밤을 새고 아침에 어찔해서 잠깐 눈을 붙이다 깨어나서 모자를 질끈 쓰고 집을 나섰다. 아침부터 중개사무소들을 돌고 공인 중개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법인 빌라들을 모두 투매를 했다. 투매란 각 물건의 20% 이상 손해를 보면서 급매물을 내어놓는 것인데, 나도 오랜 시간 법인 관리를 하면서 지쳤다. 희망을 가져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법인 채무를 모두 청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매도로 거의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도 채무가 없으면 이자로 나가야 하는 부담이 없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은행 금리가 1, 2%라는 건 문재인 정권 졸개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액이고, 더 이상 법인을 끌고 갈 힘이 없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굴릴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한다지만, 실제 지금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는 투기꾼들만 늘어나게 된다. 한 채당 1000에서 1500을 낮춰서 투매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스텔라에게 얼마나 돈을 회수해주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 땅 재판이 끝나고 내년 초에 강화군에서 매수하겠다는 토지에 대한 정리가 된다면 일부는 상환을 해주는 게 될 것 같다. 등기를 넘겨주고 부평시장에 있는 도로 용지와 구월동 빌라까지 등기를 넘겨주고 부동산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10년간 경매와 부동산 투자를 해봤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는 더 이상 기업을 한다는 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다. 이미 5년 전에 이런 정리를 했었더라면 다른 길도 모색을 해봤겠지만 그냥 무던히 끌고 온 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이었었는데 그런 의미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마지막 벼랑 끝이라는 느낌으로 오늘도 잠을 못 이룰 것 같다. 머리가 멍하다. 작금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득을 보는 사람들은 정권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인 사람들은 모두 투기꾼이 돼서 손해를 보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무슨 일을 하던지 매번 선택을 해야 한다. 내가 하는 선택이 바른 것인지 타인에게서도 공감을 받는지에 따라서 일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결정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결과가 원인을 만든다. 결과가 좋으면 선택이 비록 잘못되었더라도 잘한 선택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아무리 바른 선택이었더라도 나쁜 선택이 되는 거다. 마지막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이제는 그냥 손을 털어야 하는 것 같다. 남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한계다. 나만 위해 살았더라면 어떤 후회나 의사결정에 미련이 없었을 건데 이런 말을 남기는 것 자체가 후회인 거다. 이제는 선택을 다 포기해야 하는 때가 온 듯하다.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부동산 한 건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 부도가 날 거다. 투매를 해도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면 거래가 어려울 거다. 취득세를 8, 9%나 내야 하니 그 비용까지 부담을 해서 가격을 내려서 팔아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8월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한 것 같다. 어느 쪽이던 절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팔아야 하는데 당장 매수자가 없다. 이번에 내가 잘 못한 결정으로 1억을 날리는 것 같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신용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울 듯하다. 개인적인 파산을 겪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법인 채무를 정리하고 파산을 해야 책임을 다하는 게 되는데 너무 우유부단한 생각을 한 듯하다. 이렇게 시장 변화가 생기는 것까지도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한 것 같다. 남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 난 남일인 줄 알았다. 막상 내가 이전의 위기감과 다른 위기감을 느끼는 건 그만큼 개선이 어렵다는 의미일 거다. 너무 하느님만 의지하면서 이끌고 오면서 생기는 문제인 듯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을 것이라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난 10년을 살아온 것 같다. 막상 어려울 때마다 천사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서 지금까지 온 거다. 안 그랬다면 이미 내 능력의 한계는 지나간 것 같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핌을 받았는데 정작 내가 하느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건지 타이밍을 못 잡아서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일전에 책에서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나서 글을 남긴다. 예전에 시골 마을에 부임한 목사가 작은 개척 교회를 열었는데 주변이 갑자기 개발을 하면서 신도가 늘고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교회를 세우고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장마철에 비가 계속 내려서 홍수가 심하게 나고 윗마을에 있는 제방이 무너질 지경이 되었지만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날이 개지 않으니 도로에 물이 흘러내리고 제방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지자체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위에 학교로 피신하라고 알리는 확성기를 틀면서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 교회 목사는 지금까지 있게 한 게 하느님인데 그와 교회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다. 그래도 교회에 목사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 중에도 집을 안 떠나고 홍수 대비를 하면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자 이번에는 소방서 소방관들이 마을의 각 집을 돌면서 피난을 하라고 알리면서 피난을 도왔다. 그래도 목사는 교회의 높은 지붕을 믿으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킨다고 버텼다. 이제 하수가 역류를 하고 도로는 무릎보다 더 깊은 물이 차서 흐르고 있고 물에 반쯤 잠기는 집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교회도 교회 안까지 물이 차기 시작했다. 그래도 피난을 가지 않고 버티니까 이번에는 경찰이 고무보트를 타고 와서 피난을 가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교회가 물에 잠기더라도 교회에는 2층의 성가대석으로 피난을 하거나 교회 지붕에 올라가면 물에 잠기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느님의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목사는 교회에 남았다. 그날 저녁에도 비는 참 많이 내렸고 그러다 윗마을의 제방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서 교회가 있는 마을로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 교회 2층 성가대석이 물에 잠기고 교회 지붕으로 피신을 한 목사는 사방에 물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지붕만 덩그러니 배처럼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하느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설마 하느님이 이것을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러다 지붕까지 물이 차올라서 물살에 떠내려가게 되고 수영도 못한 목사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느님을 배웠을 때 하느님께서 하란 대로 순종해서 은혜로 교회가 번창을 했고 하느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고 하느님께 충성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목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온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느님이 너는 내가 3번이나 말을 해줬는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했다. 목사가 언제 내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러냐고 따지니까 하느님께서 목사에게 3번 기회를 준 것을 상기시켰다. 처음에는 하느님이 기도 응답의 말씀으로 목사에게 직접 내려줘도 못 받아서 지자체 사람들을 시켜서 너에게 피난하라고 말을 전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소방관을 시켜서 가서 말을 하게 해서 전했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어서 마지막 3번째는 경찰을 보내서 너를 구해내느라 말을 전했는데 너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고집대로 버티다가 죽게 된 것이라고 나도 이와 같은 일을 겪는지도 모른다. 시간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지체를 하면서 손절을 하는 시기를 놓쳤다. 기업은 이익을 내기 못하면 부도덕한 것이다. 이 기업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것 같다. 내가 부도덕하게 경영 결과를 만든 거다. 내 책임이겠지. 나를 믿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도 내 책임이다.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 내가 맡은 하느님 기업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적게 가게 하기 위해서 10년을 하루같이 최선을 다한 거로 나는 만족을 했다. 5년 전에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정리를 하려고 했었다. 그때 투자자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손절을 해서 지금보다는 피해가 적었을 수도 있다. 미래 불확실한 상황을 잘 못 추측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으면 그에 맞춰야 하는데
우직스럽게 기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이 과실인 것이다. 세상이 다 더러워도 나만 깨끗하면 되고 세상이 온갖 부조리를 다 저질러올지라도 나는 하느님 기업을 맡은 사람으로 하느님께 부끄럽지 않게 기업을 이끌어야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도둑질이라는 성격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다. 배부른 강남좌파들이 프로레타리아를 주둥이 깔 때 배고픔을 느끼면서 나 위에 헛되이 돈을 쓰지 않으면서 기업을 살려보려고 했었다. 하느님이 이끄는 뜻이 있다면 기업이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러나 이런 결과로 끝을 내야 한다면 이것도 하느님의 뜻일 거다. 미리 버렸더라면 지금보다는 손해가 적었을 것이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임차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시세에 반값도 안 되는 임차료를 받으면서 은행 이자를 치른 것도 내 잘못이고 내가 번 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믿음 하나로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도 내 잘못이다. 그때 세입자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 투자자 입장을 고려했더라면 지금처럼 나쁜 상황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면 하느님이 주실 상급이 있을 거라 생각한 내가 잘못이다. 무엇을 바라고 그런 것을 한 것은 하느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인가 보다. 내가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은 것도 내 잘못이고 일전에 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가 반값에라도 팔아서 위기를 대처하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거절하고 다른 방법만 모색하다가 막장에 이르는 듯하다. 그 친구가 하느님 말씀을 전해준 대리인일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건지도 모른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긴 게 아니라 결과가 있으면 언제나 원인은 만들어진다. 하느님 기업을 서약하고 끼던 반지도 오늘 뺐다.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도 뺐다. 언제나 내가 약해질 때마다 하느님을 의식하게 해준 반지와 목걸이를 모두 빼고 이제 홀가분하게 모든 걸 떨어버리려 한다. 오늘은 밤이 길 듯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대로 여기에 남겨보려고 했는데 많은 애기는 못 남겼지만 그나마 잠깐이라도 기억에 있는 것들을 남겨본다. 매 순간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느님의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스텔라를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던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언젠가 하느님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섬기라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다. 내 의사결정은 그 기준으로 따라서 한 거니까 후회는 없다. 그 사람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했고 나 또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늘 기도 가운데 하느님이 인도한 결정이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면서 글을 정리하고 잠이 들었다가 창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을 깼다. 알코올 알러지 문제로 성당에 당분간 못 가니까 아침부터 부산을 떨 이유도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부시시한 눈으로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 묵주를 손에 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최선을 다했느냐는 물음이 떠올랐다. 무슨 최선?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봤느냐는 질문인데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도 두 군데 문자와 카톡을 보내고 다시금 이 글을 쓴다. 법인 부도를 막아서 정리를 해야 그나마 손해를 줄일 것 같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오늘은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을지.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카톡이 왔다. 나머지 한 군데서도 그런 답이 온다면 내일 집이 팔린다는 부동산에서 연락 오는 걸 기다리는 게 답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일 낮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을 다 둘러볼 예정이다. 은행에서 전화들이 오겠지만 내일 저녁까지는 해결을 해봐야겠다. 숭이동 성재 빌라 매도가 이루어져서 급히 밀린 공과금과 대출금 이자를 납부했다. 전세가로 매도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중개사 배만 불려준 꼴이다. 일단은 2달은 대출 이자를 메꾸겠지만 다른 물건들이 매도나 전세가 안 나간다면 빌라 5채를 경매로 넘겨야 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다고 내 개인적인 신용 대출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이사도 가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다음 일은 다음에 고민하자.